안녕하세요, 기린TV입니다. 오늘은 저번 편에서 다 담지 못했던 귀멸의 칼날에 대한 정보들 2편을 한번 준비해보았는데요. 그럼 뜸들이지 말고 바로 시작하도록 하죠. 귀멸의 칼날에 등장하는 오니는 한국에서의 정식 발매된 정발본에서는 도깨비라고 번역되어 있으며 애니맥스 한국 방영판에서는 혈귀로 번역되어 있다. 하지만 생김새나 특징 등을 잘 살펴본다면 도깨비보다는 오니에 더 가까운 모습을 하고 있다. 영문판에서는 오니들을 데몬이라고 부르고 있으며 귀멸의 칼날의 영문 제목은 데몬 슬레이어다. 탄지로가 네즈코 이후 처음 대면하게 된 오니의 몸을 자세히 보면 죄인을 뜻하는 문신들이 새겨져 있으며 이는 이 오니가 살아생전 죄인이었다는 것을 뜻하고 있다. 두 번째로 만난 이가 탄탄할 것 같은 오니는 작중에서 깨집들은 16이 넘으면 맛이 떨어진다 라는 개소리를 하다가 사망하였지만 귀멸학원에서는 16살 이하의 소녀들의 속옷을 훔치는 변태로 재등장하게 된다. 이가 탄탄할 것 같은 이 오니는 틈만 나면 이를 갈기 시작하는데 이렇게 이를 가는 이유는 인간 시절 때부터 이빨을 엄청 갈아대는 버릇이 오니가 되어서도 남아있다고 한다. 하얀 오인 루이의 머리 스타일은 자신의 아버지에게서 물려받았다. 루이는 귀멸학원에서 실뜨기 대회 우승자로 등장한다. 그는 귀멸마을 신문에서도 특집으로 실린 적이 있으며 얼굴에 독특한 점이 귀엽다고 하여 온라인에서는 화제의 인물로 뽑히고 있다. 오니가 된 루이의 가족 중 어미 역할을 하고 있는 이 오니는 사실 일당 중 가장 어린 도깨비라고 한다. 유시로는 타마유에 대한 내용들을 자신의 일기에 하나도 빠짐없이 기록한다고 한다. 일기의 내용은 아름답다. 몇 시 몇 분에 타마요님이 칭찬해 주셨다 라고 하는 내용들이 적혀 있으며 이러한 문구들로 하루에 10페이지 정도 작성한다고 한다. 귀멸의 칼날 극장판에서 등장할 하연일의 엠무는 으리으리하게 등장해서 기대감을 엄청 높였지만 작중에서는 사실 누구 하나 죽이는 모습을 보이지 못한 비운의 오니이다. 귀멸학원에서 엠무는 열차를 너무나도 사랑한 나머지 열차 성애자로 등장하지만 늘 탄지로한테 발목을 잡힌다. 그러나 늘 도망치며 전과 육범의 범죄자가 되어 있었다. 전 12개월인 쿄우가이는 사토미 8년 전이라는 소설을 보며 자신도 소설을 쓰기 시작하였다고 한다. 쿄우가이는 장구치는 모습 때문에여서 그런지 귀멸학원에서는 음악교사로 등장하지만 음치인 탄지로를 가르치며 매우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귀멸의 칼날 단행본 5권의 표지로는 수주인 토미오카 기우가 칼을 뽑는 모습을 취하고 있는데 그 뒷내용을 자세히 살펴본다면 충주 코초우 시노부가 기우에게 다가가서 시비 거는 모습이 비하인드 컷에 숨겨져 있다. 시노부는 14살의 언니 카나에를 대신하여 나비저택의 주인이 되었다. 카나오의 성은 몇 가지 후보 중에서 카나오 본인이 직접 정했다. 그녀와 자매가 되고 싶었던 아오이는 자신의 성을 적극 추천하며 그녀의 옆에서 엄청 말을 걸었다고 한다. 카나오가 귀살대에 입대한 이유는 자신이 신세를 지고 있었던 나비저택의 사람들을 위해서 무언가를 해주고 싶었지만 사람들을 치료하거나 가사일에는 영 소질이 없어서 귀살대에 입대하였다고 한다. 카나에와 시노부는 카나오가 귀살대에 입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지만 카나오는 그녀들 어깨 너머로 꽃의 호흡을 배우며 선별시험에 무단으로 참가하였다. 시노부는 타마요와 같이 약을 제조할 때 오니인 타마요에게 경계심을 갖고 있었는데 이를 감지한 유시로는 역으로 시노부에게 살기를 뿜으며 서로 엄청난 신경전을 벌였다고 한다. 상현삼 아카자의 모습들은 자신의 인간 시절 겪었던 추억들을 토대로 해서 만들어졌다. 청은 난탄광, 유삼 금광, 기우삼 청년 이라는 아카자의 기술명들은 그녀와 추억이 깃든 불꽃놀이에서 따왔으며 자신의 눈꽃 모양의 술식 전개는 그녀의 머리 장식에서 자세와 사용하는 기술들은 자신이 인간 시절 몸담았던 유파에서 본따 만들어졌다. 아카자의 문신은 탄지로가 처음 만난 도깨비와 같이 죄인을 뜻하는 문신들이며 아카자는 오니가 되어서도 죄를 반복했기 때문에 문신들이 전신에 퍼져서 몸을 덮은 형상을 띠고 있다고 한다. 충주 시노부의 검은 일륜도를 만드는 마리장 태친이 직접 만든 검이며 태친은 젊은 여자를 매우 좋아한다고 한다. 시노부는 휘두르는 근력이 약하기 때문에 오니의 목을 절단할 수는 없지만 찌르는 힘은 바위를 관통할 정도라고 한다. 선별시험이 끝난 후 개냐는 아동학대를 하는 쓰레기 같은 모습들을 보여주었지만 그 소녀에게 직접 찾아가서 정중히 사과했다고 한다. 또한 사춘기에 돌입하고 나서는 자신의 근처에 여자아이가 있는 게 감지가 되면 엄청나게 긴장한다고 하며 연주 미츠리를 만났을 때에는 미츠리가 너무 귀여워서 한마디도 못했다고 한다. 14권 단행본 표지에는 연주 미츠리가 등장하였지만 그 뒷이야기에서는 무이치로가 등장해서 미츠리에 대해 이런저러한 걱정을 해주었다.
미츠리의 검은 다른 일륜도와는 다르게 길이가 어마무시하게 길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접어서 넣고 있다고 한다. 대장장이 마을에서 살고 있는 인형사장인 코테츠의 맨 얼굴은 자신의 가면과 똑같이 생겼다. 미츠리의 대원복이 작은 이유는 귀살대 대원복 봉제 담당자의 수작으로 인해서 자신의 사이즈보다 작은 사이즈를 입게 되었다고 한다. 이 담당자는 과거 신호부에게도 작은 사이즈를 권한 적이 있지만 신호부는 그의 눈앞에서 대원복에 기름을 붓고 바로 불태워버렸다고 한다. 주인공인 탄지로는 종종 사람들에게 편지를 쓰곤 하는데 유독 수주인 토미오카 기우만이 답장을 안 한다고 한다. 이노스케는 암주 히메지마에게 결투를 신청한 적이 있지만 어느샌가 머리부터 지면에 박혀 있었다고 한다. 12개월의 이름은 무잔이 직접 장명하였다. 상현일인 코쿠시보의 뜻은 한자로 흑사무이며 일본에서는 살이 썩어서 검게 변하는 흑사병과 연관지어서 만든 이름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상현이 도우마의 이름은 한자로 동마이며 일본에서는 달아서 줄어든다 라고 풀이하고 있으며 이것은 감정이 달아서 없어진 아이, 즉 도우마의 어린 시절 모습을 비춰주고 있다. 상현삼인 아카자는 한자로 의화자이며 얌전한 개가 구석에 앉아있다라는 의미로 이는 자신의 여자친구였던 코유키의 가족을 만나 갱생하고 가족을 얻은 아카자의 인생을 의미한다 라고 추측하고 있으며 또 다른 해석으로는 코마이노가 제할리를 못하고 구석에서 논다, 즉 코유키의 가족을 지키지 못하고 도깨비가 되어서 악행을 일삼는 그의 일생을 조롱하는 의미도 내포되어 있다라고 해석하고 있다. 상현사인 한텐구의 이름은 일본의 요괴 텐구에서 본따왔으며 한텐구의 분신 중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분신인 교와쿠테는 증오가 뭉쳐 굳어진 신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상현오인 교코의 이름은 생김새와 다르게 옥으로 만든 작은 병을 뜻하며 현재의 모습과는 정반대되는 뜻을 가지고 있다. 상현육인 다키의 이름을 직역하면 타락한 아가씨라는 뜻으로 길거리에서 값싸게 팔리는 하급 유녀를 칭한다. 마찬가지로 상현육인 규타로의 이름은 유객꾼 혹은 기둥서방을 뜻하고 있다. 하연일인 엠무의 이름을 해석하면 꿈을 꾸며 가위에 눌린다, 즉 사람들을 잠재워 죽이는 엠무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키부츠지 무잔에게 소집당해서 학살당한 오니들에게도 이름이 있는데 이마에 핏대를 세우고 턱수염이 섹시한 오니는 하연이의 로크로이며 로크로의 뜻은 목이 늘어나는 일본의 요괴 로크로쿠비에서 따왔다고 한다. 이마와 양볼에 X자 표시가 있는 오니는 하연삼의 와쿠라바이며 누렇게 뜬 병든 잎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고 단발에 뿔이 난 오니는 하연사의 무카고이며 뿔이 듬성듬성 솟아있는 식물 무카고와 동일한 이름을 띠고 있다. 헤어스타일이 굉장히 섹시한 하연오의 루이의 뜻은 폐를 끼치다, 묵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으며 말 그대로 작품 내에서 드러나는 루이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 얼굴에 문신이 그려져 있는 오니는 하연육 카마누에이며 이 이름은 일본의 요괴 카마이타치와 누에에서 본따왔다고 한다. 무잔이 탄지로와 만났을 때의 직업은 무역회사 사장이며 자신의 아내인 레이의 집안을 이용하기 위해서 전 남편을 죽이고 자신이 그 자리를 차지하였다고 한다. 다키의 미모는 소심한 남자가 실신할 정도의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다. 다키가 남성의 귀에 하고 입김을 불어넣으면 그 남성은 살짝 오줌을 지리는 느낌을 받는다고 한다. 다키는 육악에서 최고의 인기를 자랑하고 있으며 10년마다 얼굴이나 나이, 가게를 바꾸어가며 자신의 정체를 숨겼다고 한다. 규타로는 인간 시절 돈을 걷는 징수꾼 일을 하였는데 그때 당시 규타로의 징수율은 100%가 넘는 120%라고 한다. 규타로는 평소에 다키의 등 속에 융합해서 붙어있는데 다키가 육악에서 일을 하며 남성의 귀에 입김을 부을 때도 직관할 수 있다고 한다. 교코는 오니가 되기 전부터 동물들을 죽이거나 종류가 다른 생선들을 이어붙이면서 항아리에 수집했다고 한다. 이 모습을 본 어촌 사람들은 교코를 멀리했다고 한다. 교코가 물고기 형상의 괴물들을 불러내는 모습 또한 자신이 어린 시절 물고기를 잡고 놀았던 기억들을 표현했다고 한다. 무자는 교코의 예술성을 높이 평가하고 있으며 교코가 만든 항아리를 시중에다 높은 가격에 판매하며 돈을 번다고 한다. 한텐구는 어릴 때부터 기가 약하고 거짓말쟁이였으며 자신을 괴롭힌 사람에게 몰래 다가가서 보복을 가했다고 한다. 한텐구가 인간 시절 어떤 야쿠자와 몸을 부딪힌 적이 있었는데 한텐구는 순간적인 기지를 이용하여 눈이 안 보인 척 장리맹세를 했더니 야쿠자는 이를 불쌍하게 여기며 눈 감아 주었다고 한다. 그 후 한텐구는 이를 악용하며 자신의 이득을 취했다고 한다. 한텐구는 분열하여 다른 모습들의 오니들을 보여주는데 이 모습들은 자신이 살아생전 젊었을 때 모습이었다고 한다.
아카자는 오니들과 있을 때는 과묵한 모습을 보여주지만 귀살대원들과 있을 때는 말이 굉장히 많아진다. 이러한 말이 많아지는 모습들은 아카자가 인간들을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이라고. 아카자는 자신을 강하게 하기 위해서 사람을 먹는 것보다 단련하는 시간들이 더 많다. 아카자의 권유로 인해서 귀신이 된 귀살대원들이 조금이지만 모두 죽음을 맞이했다고 한다. 도우마의 만세 극락교의 신자는 약 250명 정도이며 이 이상 늘리게 되면 사람들의 이목을 받기 때문에 무잔에게 굉장히 야단을 맞는다고 한다. 도우마는 자신이 다른 상현들과 굉장히 사이가 좋은 인싸인 줄 알고 있다. 하지만 다른 상현들은 도우마를 싫어한다. 물론 무잔 또한 싫어한다고 한다. 코쿠시보의 눈은 총 6개로 되어 있으며 본인은 전혀 혼란스럽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그를 마주하는 상대방들은 어느 쪽 눈을 봐야 될지 몰라서 굉장히 난처해 한다고 한다. 코쿠시보우는 오니가 된 이후 존대를 한 적이 없다. 무자는 코쿠시보우를 자신과 대등한 위치의 비즈니스 파트너라고 생각하고 있다. 심부름 끈 고양이는 타마유를 굉장히 좋아하지만 이를 본 유시로는 고양이조차 재수없다고 생각하고 있다. 우로코 다케시는 현재 독신이지만 마음 가는 여성이 있다고 한다. 하지만 좀처럼 진전이 되진 않는다고 한다. 쓰고 있는 가면의 인상과는 다르게 우로코 다케시는 술에 무척 약하다. 키부츠지 무잔의 뜻을 직역하면 무참히 거닐며 춤추는 귀신이라는 뜻이 된다. 귀멸의 칼날은 조조의 기묘한 모험 외에도 나루토, 블리치, 헌터헌터, 원펀맨 등에서 영향을 받았다고 한다. 귀멸의 칼날에 등장하는 귀살대 주들은 블리치의 호정 13대, 12개월은 헌터헌터에 등장하는 환영여단과 블리치에 등장하는 에스파다에서 영향을 받았다고 한다. 중간에 삽입되어 있는 주 팔씨름 랭킹은 헌터헌터 환영여단 팔씨름 랭킹과 거의 흡사한 모습을 띠고 있다.